문화부장과 헤어지자 그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잠시 동안 길 가운데 마치 누구를 기다리는 자세로 서 있었다. 크로로 마이신. 그는 문득 생각이 나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길 저편에도 그리고 자기의 바로 근처에도 약이라는 간판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는 자기에게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약방을 향하여 걸어갔다. 아마 대학을 갓 나왔을 듯 싶은 젊은 여자는 설사라는 한마디에 약을 4가지나 번갈아 내보였다. 그리고 약 한 가지마다 긴 설명을 덧붙였다. 약 자체의 값보다 설명값이 더 많겠군 하고 그는 생각하며 크로로 마이신 하고 짜증이 나서 투덜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크로로 마이신하고 이걸 함께 잡수세요. 여기서 좀 먹어야겠는데요. 캡슐에 든 크로로마이신과 새까만 가루약을 입에 털어넣고 여자가 건네주는 컵의 물을 마셨다. 그는 컵을 받을 때 컵을 잡은 여자의 손에 큰 흉터가 있는 것을 봤다. 손에 흉터가 있군요. 그는 컵을 돌려주며 무심코 말했다. 여자의 얼굴이 금세 빨개졌다. 실험하다가 대학 다닐 때. 그는 목 안으로 자꾸 기어드는 여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려니까 콧등이 시큰해졌다. 얼른 계산을 해주고 그는 허둥지둥 쫓기듯이 밖으로 나왔다. 어딜 그렇게 급히 가세요? 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키가 큰 사람이 여전히 걸음을 계속하면서 그에게 말했다. 그가 관계하고 있던 카메라맨이었다. 어디 가세요? 그는 반가워서 빠른 말씨로 인사를 했다. 카메라맨은 벌써 그를 지나치면서 형, 다음에 좀 봅시다 라고 말하고 가버렸다. 그는 그네들의 말투를 알고 있었다. 저 도회의 어법을. 그리고 그는 항상 그 어법에 잘 속았었다. 방금 카메라맨이 말한 다음에 좀 봅시다는 그 뜻을 따라서 정확히 표기하자면 그럼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히 가십시오다. 그런데 그들은 좀이라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듣는 사람을 환장하게 만들어버린다. 다음에 좀 만납시다. 어쩌면 당신에게 일자리를 얻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인가? 생각해보라. 그렇게밖에 들리지 않지 않은가? 그는 아침나절에 그가 관계하던 신문사에서 문화부장에게 속았던 일이 생각났다. 그가 해고당한 것을 알리기 전에 문화부장은 먼저 오늘 치 만화 좀 했던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해고당할 것을 예측하고 있던 그를 당황하게 했던 것이다. 오늘 치 만화라고 했으면 그는 자기가 해고당하지 않았음을 알았으리라. 또는 오늘부터는 그리실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유감스럽긴 하지만 그것도 뜻은 분명하다. 그런데 오늘치 좀 했던 것이다. 오늘치의 만화를 봐서 재미가 있으면 계속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해고다라고 밖에 들리지 않던 그 말투. 그는 갑자기 꽥 소리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런 충동을 눌러가면서 그는 느릿느릿 걸었다. 거리의 모퉁이에서 공중전화가 눈에 띄었다. 집에 전화가 있다면 아내를 불러내었으면 좋겠다. 아내와 함께 밤늦도록 거리를 쏘다니면 좋겠다.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래, 쇼윈도라도 보면서. 그는 누구에게라도 좋으니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얼른 생각난 사람이 어저녁에 술을 사주던 선배 만화가 김 선생이었다. 김 선생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신문사의 자리에 있었다. 김 선생님, 결국 목 잘렸습니다. 저쪽에서는 잠시 침묵이었다. 제기를. 또 한잔할까? 예, 그럽시다. 나오세요. 아니,
제가 선생님께 지금 가죠. 오게, 제기를 한잔하세. 수화기를 놓고 나올 때 그는 마음이 가벼워진 걸 느꼈다. 그는 김 선생이 따라주는 술을 빨리빨리 마셨다. 좀 천천히 마시게. 김 선생은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다. 괜찮아요. 그는 손등으로 입가를 닦으며 싱긋 웃었다. 우리나라 만화가들의 그 단순하면서도 회화적인 선이 얼마나 훌륭한 걸 우리나라 사람은 모르고 있단 말이야. 김 선생은 술잔 속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기계로 그린 것 같은 양키들의 만화가 진짜인 줄로 알고 있거든. 만화가 우스우면 그만이지. 쥐뿔나게 회화적이고 아니고를 찾게 됐어요. 그는 또 술을 들이켰다. 김 선생은 그를 힐끗 쳐다봤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입니다. 그는 말했다. 남들은 제가 정운으로 떨어졌다고 부러워했거든요. 편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전 말이에요. 총대를 쥐지 않으니까 말이죠. 군인 기분이 안 났거든요. 그는 취해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아마 그때 총대를 쥔 사람들이 지금은 안정된 직장에들 앉아있겠죠? 저는 항상 만화만 붙들고 남들은 뭐 편하려니 부러워하지만 실상은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럴까? 김 선생이 말했다. 술이 없으면 말이야! 그들의 뒤쪽에 앉아있는 패들의 하나가 소리쳤다. 어? 인생이란 말이야, 아, 또 이러네.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이제 술 끊어야겠어. 누군가가 소리쳤다. 문화부장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속으로는 자기가 만화 연재를 부탁하러 갔던 문화부장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있었다. 다방에 가서 그 양반이 그러더군요. 사람 웃기는 방법의 몇 가지 패턴을 안다고 곧 만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양반이 그랬어요. 두꺼비 같은 누나를 막 부라리면서 말입니다. 찻값을 앞질러 내버리던 그 키가 작달만한 문화부장. 날 무척 무안하게 해줬었지. 그러면서 말입니다. 너는 미역국이다. 이거죠. 자기네 사장이 얼른 되져달라는 기도를 하라던 그 사람. 난 참 면목이 없어서 혼났지. 차나 한 잔. 그것은 일종의 추파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그는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그 속에서 성실을 다했던 하나의 우연이 끝나고. 그는 술을 한 모금 꿀꺽 마셨다. 새로운 우연이 다가온다는 징조다. 이건 낙관적이죠, 김 선생님? 그는 김 선생이 방금 비워낸 술잔에 취해서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다. 차나 한 잔. 그것은
이 회색빛 도시의 따뜻한 비극이다. 아시겠습니까, 김 선생님? 해고시키면서 차라도 한 잔 나누는 이 인정. 동양적인, 특히 한국적인 미담 말입니다. 그 어린이 신문에 그리고 있는 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게. 기다리면 또 뭔가 생길 테지. 김 선생이 술잔을 들면서 말했다. 자, 드세. 그는 자기의 술잔을 잡으려고 했다. 잘못해서 술잔이 넘어져 버렸다. 그는 손가락 끝에 엎질러진 술을 찍어서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아톰 X군, 차나 한잔 하실까? 그대와도 이별이다. 참, 어디서 헤어지게 됐더라. 그는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자기의 이마를 한번 찰싹 때렸다. 골치가 쑤셨기 때문이다. 화성인들의 계략에 빠져서 그대가 포로가 되어 바야흐로 생명이 위험해져 있는 데서 다음 호의 계속이었군. 미안하다, 아톰 X군. 사람들은 항상 그런 걸 요구하거든. 아슬아슬한 데서 다음 호에 계속. 그는 다 그려진 아톰 X군의 얼굴을 다시 손가락 끝에 술을 찍어서 지우기 시작했다. 미안하다, 아톰 X군. 어떻게 그대의 힘으로 적진을 뚫고 나오기 부탁한다. 이제 나는 힘이 없단 말이야. 나하고 헤어지더라도 여보게 우주에 광대하고. 그러면서 그는 양쪽 팔을 넓게 벌렸다.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들은 밤늦도록 그런 식으로 술집에 앉아 있었다. 김 선생이 부축해서 태워준 택시를 타고 그는 집으로 왔다. 택시 안에서 그는 술이 좀 깨어 있었다. 그는 택시에 탈 때 김 선생이 쥐어준 서류용 봉투를 택시에서 내릴 때 그대로 두고 내렸다. 또 술을 먹고 와서 미안해요. 그는 방문을 열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많이 취하셨네요. 아내는 남편이 반가워 껑충거리듯이 뛰어나왔다. 배 아프시던 건 좀 어떠세요? 크로로마이신을 먹었어. 크로로마이신을 말이야. 흉터가 있더군. 어디에 흉터가 있어요? 어디긴 어디겠어. 크로로마이신이지. 정말 취하셨어요. 아내는 그를 이불 위로 눕혔다.
옆방에서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에이, 어지간히 성실하게 사는 척하지. 그가 말했다. 아내는 자기의 손으로 남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고 있었다. 그때 옆방에서 방귀 소리가 둔하게 벽을 흔들며 들려왔다. 그래도 별 수 없이 보리밥만 먹는 신세인데요. 네? 아내가 킬킬거리며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만해두자, 아내야. 그는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하하하하. 꽤 오랫동안 웃었나 보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안해하고 있나 보다. 재봉틀 소리가 그쳐 있었다. 돌려요, 아주머니. 어서 재봉틀 돌려요. 웃음소리가 잠꼬대였던 것처럼 할 수는 없나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면서 아까 낮에 버스칸에서 자기에게 자리를 내주던 영감을 생각해내었다. 아주머니, 그건 건강한 증거입니다. 돌려요. 어서 돌려요. 그 사이에 재봉틀이 다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방귀 좀 뀌었소로니 하며 입술을 삐죽 내민 아주머니의 얼굴이 보이는 듯하다. 그럼요, 아주머니. 방귀 좀 뀌었소로니 재봉틀 소리를 죽여야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돌려요. 어서요.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그는 아내를 껴안고 있는 자기의 팔에 힘을 주었다.